안녕하십니까? 13장의 7장 라그랑지 승수 마지막 절이죠. 요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참 불편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고, 심지어 교수님들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니까 이 내용을 좀 빼고 우리 과는 이거 좀 빼고 좀 가르쳐줘 뭐 하는 과도 일부 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이 이걸 재밌게 즐겁게 느낄 수 있게끔 지오지브라로 실행을 시켜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먼저 보면요.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와 같이 뭔가 제한된 공면이 있는데, 이 공면 아실 거예요. 저거 이제 그래프는. 이 공면을 원점에서 이 공면까지 최단거리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점에서 이 공면까지 최단거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공을 똑같이 균등하게 팽창시켰는 상황에서 언제 이 공면하고 마주치는 순간, 이 순간이 분명히 최단거리일 거라는 거죠. 그럼 그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그 점, 물론 이제 그 점은 이쪽 공면의 구면의 접평면과 원래 주어진 저 공면, 2차 공면의 접평면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해당하는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래 원점에서부터 이 공면까지의 최단거리일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접근해서 풀려면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다시 앞에 교과서 처음 예제로 가면요. 요 함수 값이 닫힌 영역에서 연속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일단 요거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제한된 내부 영역 안에서 정점, 특이점, 우리가 극대국, 극소호구를 갖는 인계점이었죠. 얘네들을 모두 찾은 다음에 내부 영역에서 극점을 모두 찾아요. 안장점이든 뭐든 다 찾아서 그 극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로 찾는데, 내부 영역에서는 이렇지만 경계 영역에서도 극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부 영역에서는 참고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변수의 극대극소 판단으로 빼면 되는데, 경계점이 아까처럼 그런 공면 경계점일 때 이 극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얘가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7절의 라그랑지 승수예요. 즉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번 6절의 극대극소 판정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영역 중에서도 경계 영역에 해당하는 이 극점들, 경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일변수에서의 상수 경계도 있고, 기껏해야 이변수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어떤 사각형 영역, 곡선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공면 자체가 경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극점을 어떻게 찾느냐. 물론 얘만 찾는다면 마무리는 내부와 경계를 다 합해서 극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2번 단계를 오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무리는 최대 최소를 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교과서에서 그거를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라그랑지 승수를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아까 제가 그림 먼저 시연해 봤듯이 뭔가 주어진 공면, 처음에 2차 공면이 제한된 공면식이 있고요. 나는 원점에서부터 그 공면까지의 거리, 내가 요구하는, 찾으려고 하는 식을 F라고 한다면, 그 F와 G 두 개의 식 가지고 그 목표인 최단 거리를 찾을 때의 그 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을 팽창시켜서 그 공면에 닿는 순간일 것이고, 그 최단 거리는 그 닿는 순간의 포인트를 그림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점을 그럼 수식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쪽 공면, 공이 팽창하는 쪽에서의 공면에서의 그 만나는 점 순간의 접평면과 그 다음에 주어진 그 2차 공면,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2차 공면에서
얘네 둘이 만나는 그 순간에 접평면 그 두 개가 일치하는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쪽 국면의 접평면 이쪽의 그 쌍국면에서의 접평면이 일치하는 순간이 우리가 찾는 순간일 것이다. 그럼 두 개의 접평면이 일치한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두 개의 접평면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몇 절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면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접평면 구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이 접평면은 얘의 수직 벡터, 법선 벡터가 뭐였냐면 그레디언트 F였어요. 그럼 우리는 접평면이 일치하려면 두 개의 평면이 같아야 되는데 두 평면은 조건이 이 수직 벡터와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양쪽이 마주치는 점이 있으니까 점은 일치할 것이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수직 벡터가 일치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공이 팽창했던 쪽에 어떤 법선 벡터인 수직 벡터와 처음에 주어진 2차 국면에 해당하는 그 지곡선에서의 수직 벡터인 어떤 그레디언트가 서로 일치하면 되는데 각각의 법선 벡터인 이 그레디언트가 일치하면 되는데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길이 스칼라베가 될 수 있으므로 비록 두 개의 법선 벡터인 그레디언트가 같지만 상수배 정도 차이는 주어야 될 거다. 방향 차이도 있고 길이 차이도 있으므로 그래서 같다를 상수배 포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되는 P를 찾는 건데 그 P는 반드시 처음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즉 G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선 벡터인 그레디언트들이 일치하되 그 점 찾은 점이 G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P0를 찾는 게 그 어렵다는 라그랑지 승수법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미리 아까 그림 보여줬듯이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내용은 설명이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물론 그 복잡한 내용으로 따라가서 예전에는 이걸요 여러 가지 버전 앞에 있는 극대극소 버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했는데 얘는요 당연히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 1일 때 이쪽 마이너스 1일 때 그림을 이해하면 이미 최단 거리가 되는 점은 1, 0, 지금 y축이니까 0,1,0 또는 0, 마이너스 1,0으로서 거리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이에요. 그림만 이해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복잡한 라그랑지 승수를 접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답이 1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풀이 삭제했고요. 그림으로만 이해하시고요. 그럼 다른 예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1번. 평면에 있는 점에서 원점이 아니네요. 0,2라는 점에서 저하고 비슷한 쌍곡면이 되는 축을 좀 돌렸네요. 이 쌍곡면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에서 제약 조건, 이 곡면 위에 안에 있는 점을 찾는 거고요. 원점이 아니라 0,2라는 점에서 이 곡면까지의 거리이므로 얘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거리, 즉 0,0에서 이 곡면에 있는 x, y, 자꾸 0,0, 0,2죠. 0,2에서 곡면 위에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 t를 그냥 쓰면 루트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불편해서 나중에 최대 최소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를 제곱한 거를 저기에서 뭐로 잡은 거냐면 f 함수로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제곱시킨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나중에 이쪽으로 뺄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은 얘고요. f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바로 계산으로 둘 다 뭐를 구해요?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상수배 되는 얘를 찾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여기에서만 보면 이 벡터 방정식으로만 보면
미지수는 x와 y와 이 불편하게 편하라고 줬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불편한 람다까지 변수는 3개가 있고요.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 때 또 다른 조건인 여기 있는 이 x나 y나 z는 제약 조건식 g를 만족해야 된다는 걸 대입해서 풀으니까 람다가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람다 1을 다시 대입하니까 x와 y는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은 루트 5,1 혹은 마이너스 루트 5,1에서 극점을 갖는데 값은 저 f에다 대입하니까 6이더라.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원점으로 바꿔서 축도 지금 똑같이 하긴 그래서 얘도 4가 아니라 좀 최대한 단순한 1로 바꿨다면 교과서는 조금 숫자 조절하고 평면 위에 있는 0,0이 아니라 0,2로 바꿔서 아마 그 교과서의 그림 보시면 단면화된 그림이 교과서 553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를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요거는 여기까지만 오면 이 다음은 다 방정식 문제죠.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때 중간중간 이쪽 지시겠다가 적절한 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뺐나 보네요. 계산은. 제한 조건 경계의 영역 D를 아예 선으로 타원으로 줬고요. 이 타원 안에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이 경우는 제약 조건, 경계 조건을 예로 잡고 구할 예를 최대 최소로 해서 라그랑지 승수법을 조금 전에 풀듯이 풀어주면 그 다음에 그거는 방법은 조금 비슷한 유형이 뒤에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원 안이 채워진 경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다 채워진 영역에서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내부 영역에서의 먼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앞절 6절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판정법으로 가게 해서 일계도 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임계점을 찾죠. 그랬는데 임계점을 찾았을 때 중간 과정은 좀 생략됐지만 그 점에서 최소값, 너무 이제 여기 라그랑지 승수가 포커스라 이제 줄여놨는데요. 그 점에서 판별식 D를 판단하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최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경계 영역에서를 좀 따져야 되는데요. 그 경계 영역에서 따지면 지금 너무 많이 줄여놨네요. 지금 이거는 내부에서 찾은 거고요. 이 원의 경계선 안에서 라그랑지 승수법 아까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경계선 이거를 뭐로? g로 잡아줘야 돼요. g의 x, y 이 경계선을 g로 잡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제약 조건은 얘고 찾아야 되는 목적 함수는 이거의 최대 최소로 이렇게 해서 라그랑지 승수로 풀면 이게 포인트가 나와서 그 값을 계산하면 이런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과서 예제 2번. 얘도 조금 전 저보다는 숫자가 조금 제가 이 예제보다는 숫자를 순화시켰다면 얘는 조금 상수를 앞에 좀 조절시켜서 4라든지 36이라든지 이렇게 바꾼 상태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거 제가 생략하고 비슷한 유형이라서 생략했지만 이거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아까 거는 이거 지금 풀이 방법하고 비슷하니까 보신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내부 영역에서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일계도 함수 구해서 이렇게 이제 임계점 아까 말했듯이 찾죠. 경계 영역 이 능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제약 조건 G로 잡고 목표 함수인 얘를 그 값을 구하는 거를 라그랑지 승수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요거에서 식이 다 안 나와서 제약 조건식인 이방정식까지 같이 3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 3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니까
람다는 3, x는 0 이렇게 해서 극점들을 다 이렇게 구한 다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극점들 찾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원래의 f 함수에다 다 대입을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 봤더니 그 중에 가장 큰 108, 즉 이때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잡았던 내부점이었던 얘가 내부 안까지 다 포함해서 토탈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한된 영역 안에서 얘의 최대 최소 지금 이제 여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놨지만 내부점 그 6절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판단하고요. 경계선 이 경계 영역에 대해서 지금처럼 라그랑지로 풀어서 여기서 나오는 임계점들과 또 내부점들 다 분석해서 전체에서 가장 큰 값들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분석하는 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3변수 함수로 넘어갔군요. 예제를 제가 뺐네요. 3변수 함수의 라그랑지 승수법, 즉 2변수 버전에서 변수만 하나 늘어났지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상수배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변수 함수 그러면 이 3차 공간에 있는 요 점에서 구면 여기까지 있는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 물론 조금 전에 3변수 함수의 그 라그랑지 승수법을 배웠고 이 라그랑지 승수법이 익숙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2변수에서 3변수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3변수로 라그랑지 승수법 풀면 시작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단순하다고 선생님이 말한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그로와 같이 라그랑지 승수로 풀어도 되지만 이 문제는 뭐로 접근을 해도 되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9잖아요. 근데 3차 공간에서 그 9 밖에 있는 제3의 요 점에서부터 그 9까지의 가장 가까운 점과 먼 점. 여러분이 단면으로 배웠을 때 고등학교 때 펴왔던 방법을 3차 공간으로 똑같이 하나 생각해 주면 되죠. 반지름이 2인 9예요. 그 공간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 9까지 최단거리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라그랑지 승수로 가도 되지만 이 밖에 있는 점에서 9의 중심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9의 반지름을 빼면 그게 가장 여기까지의 최단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때의 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점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그 밖에 주어진 이 점에서 9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2일 때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0인 점에서 t2인 포인트를 찾은 이 점이 바로 이 직선 중에 마주치는 점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너무 복잡하게 라그랑지 승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라그랑지 승수법을 알아두고 2변수가 아니라 3변수에서도 구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이런 고등학교 때 단면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점만 일단 찾았어요. 가장 먼 점은 반대로 얘를 이 점에서 이제 길이를 반지름의 2배 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면 되죠. 방식은 똑같아서 계산은 생략해 놨지만 요점 말고 반대쪽 가장 먼 점은 반지름 2배로 보내는 T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또 하나 더 했습니다. 3차 국면에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 그러면 제한된 공면이 이 3차 공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로 표현하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계산 편한 제곱식으로 해서 최대 최소의 특징, 극대극소의 특징이 유지될 거니까 제곱화시켜서 거기에다 라그랑지 승수를 대입을 했어요.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방정식을 대입하니까 얘가 람다가 1 나왔죠.
그럼 람다가 이렇게 해서 1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x, y, z 포인트를 맞아 찾아야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계산. 그래서 람다 1 대입해서 x, y, z 포인트를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요거는 지금 조금 중간 계산, 원래 우리가 이거 지금 G에 해당하는 제약 조건식에 대입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yz에 2x를 대입하니까 2x의 제곱이 돼서 8이고요. 이쪽에 또 xz에다가 2y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돼서 나머지 쪽도 똑같이 한 번씩 대입해서 이제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4개 임계점이 나오고 그 점들을 대입해 봤더니 값은 이렇게 원래의 루트를 씌운 d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변함수의 라그랑지까지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요. 얘도 이렇게 계산으로 보면 단순하게 숫자를 선생님이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것 같지만 뭔가 계산이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3변수 얘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예를 하려고 이걸 했었지만 이걸 이렇게 풀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에 x, y, z는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 풀 땐 8로 했는데요. 그림 보이기 편하라고 제가 상수 조절해서 1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원점에서의 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팽창했을 때 이 국면과 마주치는 그 순간의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계산을 우리는 했지만 그 포인트는 이렇게 마주치는, 이 공이 팽창해서 저 공면과 마주치는 아까 그 포인트, 아까 X 표시된 거 보셨죠? 그 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돌려보면 요 포인트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조금만 더 돌려보시면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요, 이제 다시 보시면 요거 마주치는 고점 포인트 그걸 찾는 거였는데 사실은 얘는요 지금 라그랑지 승수하면서 다시 또 지난번 앞에 저평면으로 가면 너무 힘든데 제가 이 문제 저평면 문제에서 문제 계산 요 평면 방정식 사실은 했어요. 여기에서 또 라그랑지도 어려운데 저평면에 얘 했던 거하고 연결고리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요 저평면 어떻게 나왔냐면 앞절에서 우리가 저평면 방정식에서 사실 구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이해시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라그랑지 제약 조건이 2개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그랑지 조건이 제약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제약 조건이 2개일 때, 2개의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얘의 목표 함수의 극값을 구한다. 그럴 때는 공식이 아까 하나짜리가 이거였다면 2개짜리는 그만큼 똑같이 더 붙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공식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해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원리를 파악시키려고 2개까지만 했지만 제약 조건이 제가 조금 이따 썼지만 2개가 아니라 3개, 4개 늘어나는 패턴이 똑같이 저렇게 상수배, 그레디언트의 상수배를 더해주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점들이 원래의 제약 조건식 G와 원래의 제약 조건식 H를 만족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2개짜리 얘가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고 하나 정도. 그러면 이 저 평면과 곡면에서 만들어진 곡선의 점들 중에서 z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제약 조건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평면과 이 곡면이 만나서 만들어진 곡선, 즉 2개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곡선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중에서 z성분의 최대 최소, 얘가 목표 함수 f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f함수, 3변함수에서의 목표 함수 이렇게 잡고 2개의 어떤 곡면식을 2개의 제약 조건식이라고 잡았을 때 아까처럼 얘 있는 식들을 갖다가 그 제약 조건식 얘 잡고
라그랑지 승수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이제 방정식도 여러 개지만 모르는 문자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조약조건식이었던 G와 H까지 대입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문제 식으로 가면 너무 복잡한데 잠깐 이 문제 상황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면 뭔가 이런 평면과 요 곡면이 2차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쌀알만큼 작은 곡선이 생길 텐데 그 곡선 중에서 요거 중에서 Z함수 값이 가장 클 때 일명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요걸 구하는 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이제 리얼하게 지금 쌀알처럼 작게 그려졌는데 요 점을 색깔이 좀 구별이 안 되네요. 요 점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을 구하는 요 문제. 물론 여기서는 친절하게 이제 단면 영역까지 이제 계산을 해줬는데요. 그럼 이제 이어서 그 다음 계산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라그랑지 승수의 조건으로 들어가서 G와 F의 계산을 대입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이론은 간단하지만 저기에서 내부 방정식이 은근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 상수배 0, 요거 두 번째 상수배 0, 세 번째 상수배 1 해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0, 그 다음에 두 번째 0, 세 번째 그 상수배에서 1 이거를 방정식을 푸는데 나름 세 개 가지고 안 되니까 제약조건식 요거까지 이용해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y-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y-값을 나머지 변수인 x와 y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몇명 인계점이 되는 거죠. 그 인계점을 목표 함수인 f 함수에 대입했더니 최대값 z인 얘가 최소값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은 글쎄 제가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교과서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가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과정 풀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풀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스킬도 스킬이지만 프랙티스예요.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쪽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간단해지겠구나.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스킬보다 여러분의 어떤 연습, 얼마나 많이 그 프랙티스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현장에서 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거 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이변수 함수에서 제약 조건이 2개짜리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 조건이 2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 밖에 n개의 제약 조건에 대한 확정형 라그랑지 승수법을 써놨고요. 제가 아마 마지막 예는 뺀 것 같은데 예전엔 제약 조건 4개짜리를 한번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4개짜리는 라그랑지로 가지 않고 돌려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2개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3개, 4개 확장되는 버전이 이렇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7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